예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승이 멘토 네일스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난 한 주간 궁금해했었던 Q&A 모아가지고 이렇게 질문 답변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실무, 면접, 그 다음에 임원 면접 볼 때는 서류 스펙은 정말 배제하고 면접에서의 이미지로만 평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서류 스펙도 같이 봐서 이렇게 합산해서 보는지 이 방식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대체로 누구일까요? 학점이 좀 자신이 없거나 어학 스펙이 자신이 없거나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면접에서 내가 스피치로 이겨볼 수 있어 라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합격자들 토익이 턱걸이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았던 159cm의 지원자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이 전무한 친구, 그래서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는 키도 작고 토익도 낮고 학점도 낮고 그런데 왜 뽑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각각의 사례인 거고요. 각 사람마다 하나씩은 내가 좀 페널티다,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못 갖춰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출 수 있는 게 저는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요, 키가 좀 작잖아요 여러분. 62, 63 정도의 초반의 지원자고요. 그러면서도 대한항공 합격할 때 토익 600으로 일본어학과인데 JPT나 이런 점수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러죠가 아니고 저희 제자도 600점도 안 되는 점수로 대한항공에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학이 낮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면접에서의 순수 이미지, 스피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스펙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스피치 실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력서, 서류는 사실 그다지 승무원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래서 그 토익이라든지 자격 요건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래, 뭐 LCC 항공사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높기는 하지만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배제하고 본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그쪽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신혼부부라서 인테리어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가지고 자기야 우리 주방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주나요, 직원이? 쭉 다 포트폴리오를 펼쳐주고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시공했던 사례들 보여주고, 타일 무늬들 보여주고, 벽지 무늬 보여주고, 기존에 다른 뭐 거실이라든지 주방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거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시공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소개해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해요? 말로 해요. 포트폴리오 북이나 책 있어요? 없어요. 서서 웃으면서 그저 말하는 그 보이스톤과 눈빛에서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고객한테 그런 인상을 줘야지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말하는 그 말 내용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돼요. 시공 사례 사진을 보여줬던 것처럼 제가 그냥 성실합니다가 아니고 어째서 성실한지, 자신이 뭐 대학 시절의 어떤 이야기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일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일리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승무원에게도 이런 기능이 참 필요한데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라고 어필을 하는 게 바로 승무원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스피치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요 관련 영상 있어요. 여기 자기소개 만드는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PR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하시면 충분히 서류적인 거 배제하고 보는 편이다. 그러니까 합격률 높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과 자존감 다 가지고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토스나 오픽으로만 서합할 수 있나요? 토스 6 하나로도 서합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토스 하나로도 합격을 하죠. 하지만 스펙은 고고익선,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나는 토익 스피킹을 좀 더 올리던지 아니면 토익 점수를 좀 더 올려볼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면 JPT라든지 HSK 같은 제2외국어를 올려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안 되는데 저는 당장 이번 달 중반기 공채를 보고 싶은데요.
중반기 공채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같이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요. 토스6 하나로 소화이 된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스펙을 가진 친구보다 뭔가의 무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결론,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다. 그러니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이 스펙 하나로 서류를 한번 써볼 요량이라면 서류를 정말 잘 쓰면서 다른 스펙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같이 병행해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대한항공의 영어 면접은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대한항공 출신이니까 영어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 대한항공이 저는 오히려 쉬웠던 게요. LC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분 표현을 아예 회화로 해봐라,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내가 뭐 상, 중상, 중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회화 수준을 난이도로 해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답변이 돌발적이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요즘 LCC까지 같이 대비를 하려면 영어 회화를 아무래도 좀 더 준비를 해야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예상 문제를 쭉 다 뽑았어요. 쭉 다 뽑으니까 뭐 한 4,500개 정도 되던데요. 4,500개에 대해서 답변을 정말 짧게 한 3-4줄 정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If I become a flight attendant 하고 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클로징 멘트 같은 경우는 싹 다 외워가지고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붙여도 좀 잘 맞게끔 만능 답변식으로 암기를 했어요. 완전 암기형 인간. 해외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영어를 피하고 싶어갖고 일본어과를 지원을 했었던 그런 대학생이었거든요. 승무원을 하면서 오히려 영어가 더 는 케이스라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영어 포기자들, 영어 좀 무서운데 하는 친구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려고 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쭉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원고를 짧게 작성을 하시고 그 부분을 입에 충분히 익히셔서 외워서 돌려가다 보면은 질문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네? 근데 너무 심플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영어에서 조금 실력이 막 완전 유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국어 스피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에 대해 알아듣고 거기에 적확하게 답변 3-4줄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짧게 심플하게 우선 욕심내지 말고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키가 160일 정도인데 저 승무원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선 저는 여기에도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눈바디 중요하다고도 하죠.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왜소하게 느껴지면 사실 승무원으로 합격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왜소하다는 거는 뼈대 자체가 굉장히 골격이 작고 되게 마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좀 아담해 보이고 이런 친구들은 승무원으로서 뭔가 안전요원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겠다는 느낌이 더 들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노력으로 커버를 해야 돼요. 어깨를 만들고 웨이트를 하고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면접 구두가 11cm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1cm 정도의 깔창을 더 떼가지고 12cm로 면접을 봤고요. 12cm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워킹할 거면 그거 그냥 갖다 버리고 5cm 신어야 돼요. 근데 12cm를 어떻게 신었냐? 내 발처럼 신었어요, 여러분. 탑 모델들도 발레리나의 발도 정말 다 까져 있잖아요. 부르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의 각오를 했었고, 그래서 힐을 신고 3개월, 4개월 정도 우리 대학 캠퍼스 언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산을 타듯이 거기를 전공서적 가지고 딱 내 발에다가 구두 정말 착 보태가지고 그러고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난 지금 승무원이다 이렇게 좀 주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깨도 더 펴지고 당당해지고 걷는 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정말 어느 순간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승무원다워진다, 승무원 준비생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환해진 인상부터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좀 왜소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나를 커 보이게끔, 나를 당당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합격한 친구는 159까지 봤어요. 제가 본 사례는. 그리고 카더라에 158도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그래서 158cm까지는 승무원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7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못 봤지만. 하지만
내가 7이든 8이든 제가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합격한 예시. 좀 더 커 보이고 당당해 보일 수 있게끔 구두 신는 거, 워킹하는 거, 그리고 왜소해 보이지 않게끔 바디도 좀 예쁘게 쉐입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과외 수업 받고 싶은데요. 수업을 받기 전에 필수 스펙으로 뭐를 좀 갖춰갖고 와야 되나요? 토익 점수나 경험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많은 과외를 학원을 좀 받아본 친구들이 오히려 가르치기에는 수월하고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돌고 돌아서 결국에 저한테 오거든요. 뭐 어떠한 진입 장벽이 있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와서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시사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군요. 잘된 자소서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군요. 오프닝, 그리고 스토리텔링, 클로징 멘트, 문장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군요. 예시를 들 땐 이런 걸 들어야 되군요. 쿠셔너법, 승무원적 용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많이들 깨닫고 갑니다. 제 수업을 듣기 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필수 스펙으로 적어도 토익 실력 점수 정도는 좀 갖춰왔으면 좋겠다? 딱 하나 바래요. 토익 턱걸이 가이드. 대한항공 550, 그 외에 600이니까 600 이상은 갖춰서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갖춰야 뭐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공채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내 경험 스펙들을 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작정 이렇게 도전하려는 것보다는 저희 과외 학생들은 자신의 이력들을 우선 수업 전에 저한테 다 내주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력을 보고 이런 경력상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어학 스펙 조금 더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쌓는 것보다는 토익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외 수업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내 활동. 그래서 교내에서 내가 지금 이미 대학교 학생이라면 뭐 교내 진행 캠페인 귀찮아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교내에서 문화교류 활동, 대학생 봉사, 해외 교환학생, 내가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으면 한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교내 경험을 많이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직무 경험이죠. 그래서 직무 경험, 아르바이트도 괜찮아요. 실습생도 괜찮습니다. 좀 다양한 부서에서, 기왕이면 서비스 관련해서 항공안전 전문 요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좋고요. 그런 관련한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장기 봉사를 못하더라도 단기 봉사에는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잖아요. 한 번은 장애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봉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교육 봉사라든지 아동 돌봄 봉사,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고, 환경과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한 봉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앤소온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 카테고리별로 봉사활동을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정 댓글 쫙 구글 설문지 링크를 받고 있으니 제가 하나하나 정말 언니같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설문지 참여하시는 10분께는 제가 전화로도 직접 상담을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고민,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조댓구알 알죠? 4종 세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힘내요.